자,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 들고 왔어요. 베이징에서도 손꼽히는 상위 0.1% 명문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마디로 중국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미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이 발언에 중국 누리꾼들 바로 폭발했죠. 뭐라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녀가 공개한 영상 한 편으로 모든 중국 네티즌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길래요? 지금 그 영상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금 이 이야기로 1억 조회수를 넘겼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점령했다는 이 말, 과연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원이에요. 저는 22살 중국 베이징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아주 단순했어요. 세상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배우는 것이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고 누군가는 유명해지는 게 꿈이겠죠. 하지만 저의 꿈은 조금 달라요. 멋진 주방에서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것. 특히 한 나라 음식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에요. 요즘은 한국 드라마, 예능, 유튜브를 보면 정말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특히 떡볶이, 김치찌개, 불고기, 삼겹살 같은 음식들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물론 맛은 비슷하지 않지만 그걸 먹으면서 언젠가 진짜 한국 가서 배워야지 그런 다짐을 했죠. 제 가장 친한 친구 신야도 요리를 배우는 친구라서 저랑 비슷한 꿈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매일같이 우리 나중에 세계 여행하면서 요리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곤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신야의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현실을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랑 밥을 먹다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저 신야랑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음식 배우러요. 그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젓가락을 들고 계시다가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왜 하필 한국이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분명히 좋은 꿈을 이야기한 건데 할머니 표정이 그렇게 굳을 줄 몰랐거든요. 그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리원아, 요즘 한국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은 거 몰라? 뉴스 좀 봐라. 사드 때문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 사람 안 좋게 본다더라. 엄마도 곁에서 걱정스럽게 맞아, 리원아. 괜히 갔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한다 이런 댓글도 보고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럴수록 더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서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서 더 가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도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셨어요. 저도 걱정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조심할게요. 그리고 신야랑 같이 가니까 혼자도 아니에요. 만약 정말 할머니 말씀이 맞다면 제가 돌아와서 꼭 인정할게요. 근데 혹시 아니라면요? 제가 보고 들은 걸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 대신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약속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네, 엄마. 약속할게요. 하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사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혹시 한국 가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었고요. 괜히 갔다가 다치면 어쩌지?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한국 주방에서 요리 배우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커다란 냄비에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는 모습, 김치찌개 끓이는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한다고 해도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것도 내 꿈의 일부니까.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 그때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무섭고 떨려도 내 꿈은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세상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더 굳게 먹었어요. 언젠가 진짜로 한국에 가서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고 싶어요. 드디어 저랑 신야는 첫 번째 여행지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덥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놀란 건 공항의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한국과 가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신야도 저를 보면서 리원, 여기 대박이다. 생각보다 진짜 멋있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 안에서 제일 먼저 저희 눈에 들어온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엄청나게 큰 전광판 화면에서 K-파프 가수가 춤추는 장면이었어요. 화려한 무대, 반짝이는 조명, 멋진 옷을 입은 가수들이 춤추는 걸 보면서 여기 말레이시아 맞아? 한국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신야가 웃으면서 장난쳤어요. 리원, 혹시 우리 비행기 잘못 타서 한국 온 거 아니야? 저도 피식 웃으면서 진짜 그런 거 같아. 라고 했죠. 근데 정말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짐을 찾고 택시 타러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갑자기 한국어로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네, 근데 기사님 한국어도 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웃으시면서 요즘 여기선 한국어 못하면 손님을 못 태워요. 출장 오는 한국 사람도 많고 여기서 한국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택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넘쳐났어요. 삼성 갤럭시 매장,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큰 간판이 길거리에 줄지어 있었죠. 신야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리원 봐봐. 한국 회사 진짜 많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랑 노래가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업들까지 유명하고 영향력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택시 기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삼성이나 현대에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솔직히 저희 나라는 인구도 훨씬 많고 땅도 넓은데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궁금해졌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저는 신야랑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야야, 우리도 삼성 같은 대기업 있잖아. 근데 왜 여긴 다 한국 회사 이야기만 해? 그러자 신야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글쎄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요. 그때도 한국 브랜드가 정말 많았어요. 화장품 가게만 봐도 이니스프리, 라네즈, 토니모리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음식점 간판에도 한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속상하기도 했어요. 신야야, 중국 사람도 많은데 왜 중국 음식점은 잘 안 보이지? 하고 물었더니 신야도 조용히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다 다시 떠오른 게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해준 말. 삼성, 현대가 여기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요. 그 말을 떠올리면서 단순히 드라마, 노래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회사들 덕분에 한국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구나 싶었어요. 신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리원,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산다고 들었어. 옛날엔 가난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잖아. 우리도 알고 싶다며?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말에 저도 깊게 공감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건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도시 불빛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이유가 단순히 드라마, 노래 때문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꼭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사람들이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저의 진짜 여행, 한국을 향한 궁금증이 시작된 거예요. 저랑 신야의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베트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요. 이제는 진짜 한국 아닌 베트남다운 풍경을 보겠지? 이렇게요. 그런데요,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랑 신야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어요. 왜냐면 공항벽에 붙어있는 엄청나게 큰 포스터가 다름 아닌 한국 K-팝 아이돌 광고랑 한국 드라마 홍보 포스터였던 거예요. 신야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리원, 이번엔 한국이 아예 우리보다 먼저 와버린 거 아니야? 저도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니까 길거리 간판들 절반이 한글로 쓰여 있었던 거예요. 김밥 천국, BTS 카페, 삼성 서비스 센터, LG 핸드폰 매장 같은 간판들이요. 진짜 순간 한국에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야랑 뭐야? 진짜 대박이네. 이러면서 걷고 있는데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베트남 친구 응우엔 하를 만났어요. 하가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맞이했죠. 어서 와요. 베트남에 온 거 환영해요. 그 환한 웃음 덕분에 저희도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하가 데려간 식당 이름을 보고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식당 이름이 무려 우영우 김밥이었거든요. 하가 웃으면서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유명해진 가게예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김밥이랑 떡볶이를 시켜놓고 저는 진짜 궁금해서 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야, 근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K-팝, K-드라마 다 좋아하지만 사실 한국은 우리한테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으니까 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옛날에 베트남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한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한국도 원래 되게 가난했었다고 들었어요. 전쟁도 겪고 힘든 시간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랑 신야는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신야야, 우리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신야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조용히 대답했죠. 하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회사들이 여기 베트남에도 공장 세워서 일자리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회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복지도 좋고 월급도 다른 회사보다 높거든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 하면 그냥 아이돌, 드라마, 화장품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나라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하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로도 유명해요.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시는데 한국은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국처럼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때 신야가 조용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리원, 나 한국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래. 밥 다 먹고 나와서 길을 걷는데 진짜 거리에 한글 간판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삼성 핸드폰 매장, 현대 자동차, LG 가전 같은 간판들이요. 신야가 길을 보면서 말했어요. 리원, 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저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그리고 왜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도.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국이 그냥 유명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한국 가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꼭 보고 싶다. 단순히 K-팝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요. 저랑 신야는 세 번째 여행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와, 여기가 영화에서만 보던 뉴욕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빽빽한 빌딩들과 노란 택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멀리까지 왔는데도 코리안 BBQ, K-뷰티, K-파프 구즈 같은 한국 관련 간판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신야가 웃으면서 리원, 여기까지 왔는데도 한국이 우리 앞에 있네. 하니까 저도 덩달아 웃으며 그러게, 한국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뉴욕에 온 진짜 이유는 여기서 오랫동안 중식당을 운영하는 제 사촌 웨이 셰프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셰프님 식당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는 유명한 맛집이라고 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자 셰프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향긋한 고기 냄새와 중국 전통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근데 메뉴판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경오리, 딤섬 같은 중국 요리 옆에 코리안 BBQ 메뉴가 딱 있는 거예요. 셰프님, 여긴 중국 식당인데 왜 한국 바비큐가 있어요? 제가 묻자 셰프님이 웃으시면서 아, 리원. 그거 몰랐구나.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한국 바비큐야.
미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고 한국 손님들도 많이 오니까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야도 신기한 듯 여기서도 한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 많아요? 하니까 셰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그리고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당도 많이 열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직원들도 많이 일하고 있어. 계약도 많이 따내고 진짜 대단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냥 한국 드라마나 K-팝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삼성, 현대 같은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랑 신야는 맨해튼 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근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형 전광판에서는 K-팝 그룹 광고가 계속 나오고 K- 드라마도 소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글로 적힌 부동산 광고까지 있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는 광고를 미국에서 보다니. 그때 신야가 말했어요. 리원, 나 좀 놀라운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도 성공한 거 보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알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그냥 운이 아니라 다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인 것 같아. 그러다 길거리에서 한국 슈퍼마켓을 발견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국 라면, 고추장, 김치 같은 익숙한 음식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쪽에는 삼성 TV랑 LG 세탁기까지 전시돼 있었던 거예요. 신야가 감탄하면서 리원, 한국은 진짜 모든 분야에서 최고다. 그냥 문화가 아니라 기술, 음식, 가전제품까지 다 잘하네. 저도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했어요. 그리고요, 길을 걷다가 대학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 게시판에 한국어 수업 마감. 대기자만 가능. 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랑 신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와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 하고 놀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신야에게 말했어요. 신야야,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한국이 왜 세계에서 인정받는지. 신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문화 때문만이 아니야.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덕분인 것 같아. 기업도 대단하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노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다시 보게 됐어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자리 잡은 한국을 보면서 뿌듯함과 함께 노력의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저랑 신야는 유럽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졸음이 싹 달아났어요. 여러분, 혹시 유럽 공항에서 무슨 방송이 들렸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바로 한국어 안내 방송이었어요. 서울에서 출발한 207편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순간 신야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했어요. 리원, 나 방금 한국어 들은 거 맞지? 저도 깜짝 놀라서 맞아. 여기 유럽인데 한국어 방송을 듣다니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희는 너무 궁금해서 공항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왜 한국어 안내도 해요? 직원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요즘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파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라서요. 그 말을 듣고 신야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원, 한국 진짜 대단하다. 여기까지 오다니. 저도 신야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 진짜 멋진 나라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로 갔어요. 오래된 돌 건물의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말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였게요? 바로 학교 벽에 붙은 포스터였어요. 한국어 배우기 신입생 모집. 이런 포스터가 딱 붙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신야 소매를 잡고 말했어요. 야, 봐봐. 프랑스 대학생들도 한국어 배우려고 해. 신야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더니. 와,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일 줄은 몰랐어. 저희는 가이드분께 또 물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가이드분은 웃으시면서 그럼요. 요즘 K-팝 드라마도 유명하지만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이 유럽 시장에서도 커지니까 취업 때문에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아, 단순히 아이돌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일자리 때문에도 배우는구나. 며칠 뒤에는 독일로 넘어갔어요. 독일에서는 대학교 언어학 교수님을 만나 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딱 학자 같은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방은 벽 가득 책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희가 왜 독일에서도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 기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학생들도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거죠. 그러더니 교수님이 책장 한쪽을 가리키셨어요. 그곳엔 삼성, 현대, LG, SK 같은 한국 대기업 관련 책이 한가득 있었어요. 여기 학생들은 단순히 K-팝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랍니다. 신야가 제게 속삭였어요. 리원, 나 몰랐어. 한국이 이런 기술 강국인 줄은.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도 그냥 드라마랑 노래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다르네.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한국이 전쟁 끝나고 이렇게 발전한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쟁으로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이렇게 성공한 건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신야도 감탄하면서 리원, 한국 진짜 멋진 나라였네. 저도 웃으며 응, 그러게. 그 후로 저희는 대학교 도서관에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엔 한국경제발전사, 한국전쟁 이후 복구과정, 한글의 과학성에 관한 책들이 잔뜩 있었어요. 신야가 책을 넘기다가 말했어요. 리원, 한국어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대단한 언어인 줄 몰랐어. 저도 놀라서 그러게 한글이 단순히 쉬운 글자가 아니었네. 진짜 똑똑하게 만들어진 글자였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신야가 말했어요. 리원, 나 이제 한국 가고 싶어. 그냥 음식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그 이유를 직접 보고 싶어. 저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나도.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든 건지 꼭 알고 싶어. 그렇게 저희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어요. 유럽에 와서 본 한국의 위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대단했어요. 이제 저희 여행의 목표는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이야기를 찾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랑 신야는 그렇게 꿈꾸던 한국 땅을 밟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신야야, 우리 진짜 왔어. 여기가 한국이야. 신야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며 살며시 웃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겠네. 하지만 솔직히 설렘만큼이나 걱정도 컸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한국에 대해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싫어할 거야.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려는데 제 지갑이 없는 거예요. 신야야, 나 큰일 났어. 지갑이 없어. 정말 눈앞이 하얘졌어요. 가방, 주머니, 코트 안주머니까지 다 뒤졌지만 없었어요. 그 안에는 현금, 카드, 신분증,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다 들어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울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떤 공항 직원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혹시 리원 씨 맞으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네. 저 맞는데요? 했더니 아저씨가 지갑을 제게 내미셨어요. 택시 기사님이 이걸 주고 가셨어요. 확인해보세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얼른 열어봤는데 돈도 카드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요? 아저씨는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신야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놀라서 말도 못했어요. 신야가 먼저 말했어요. 리원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가족이 걱정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다. 그날 저녁 저희는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 갔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조금 긴장해서 중국에서 왔어요. 했는데 아주머니가 더 크게 웃으며 아, 멀리서 왔구나. 어서 와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하시더니 저희가 시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많이 먹어요. 신야가 작게 속삭였어요. 리원, 우리 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같아. 저도 말했어요. 응, 정말 그런 것 같아.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큰 대학교에 구경을 갔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국 학생 몇 명이 다가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중국에서 왔어요. 하니까 학생들이 웃으며 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행 어때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한국에 온 이유도 말했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뉴스에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한국도 전쟁 겪고 가난했을 때 다른 나라 도움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오든 따뜻하게 대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어요. 그럼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그런 따뜻한 마음 때문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IMF도 전쟁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힘든 걸 많이 겪어서 더 강해진 거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냥 돈 많고 발전해서 멋져 보였던 한국이 이제는 마음까지 멋져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랑 신야는 말없이 서울거리를 걸었어요. 신야야, 나 이제 알겠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 신야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드라마나 노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꼭 이야기해줘야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한지. 그렇게 저희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